우주 산업이 뜨면 뜰수록 같이 뜨는 산업은 방산입니다. 올드 스페이스 관점에서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종목은 방산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산이라는 게 물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한국 방산도 우주 산업을 하겠죠, 언젠가는. 그렇지만 지금은 스페이스X가 6월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도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스페이스 X급 사이즈가 되는 기업이 전 세계에 상장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회사들 몇 개 있었어요. 러시아의 가즈프롬, 그리고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즉 정부 기반의 대형 국영 석유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상장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러시아의 가즈프롬 상장됐을 때 한국 시장 안 좋았어요. 그때 러시아가 브릭스라 그래서 한국과 같은 이머징 마켓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첫 번째 두려움은 전 세계 자금이 스페이스X로 빨려 들어갈 것 같다. 이게 저의 첫 번째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스페이스X에 대해서 버블론. 야, 너 좋은 주식인 건 아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2조 달러면 말이 안 돼. 야, 무슨 3천조 원이나 돼. 신규 상장하자마자 야, 우주 산업이라는 게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돈 버는 거, 스타링크 빼놓고 돈 버는 거 있어?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나 덩치가 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스페이스X를 안 갖고 있다면, 제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예요. 전 세계에서 자금을 주무르고 있는 펀드 매니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스페이스를 안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스페이스X가 없는데 혹여 나 스페이스X가 급등을 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제 포트폴리오가 박살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이런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이게 맞물리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자, 좋은 회사인 건 아는데 너무나 덩치가 크다. 너무나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안 갖고 있으면 만약에 급등을 해버리면 내 포트폴리오가 박살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두렵다.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모든 전 세계 투자자들의 마음을 휩싸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우주 산업이란 게 무엇일까? 이런 또 궁극적인 궁금증도 생겨나고 있어요. 즉, 우주 산업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발사체, 즉 업스트림, 발사체에 위성을 싣고 우주에 쏴서 위성을 나르고, 또 발사체에서 위성을 여러 개 실어가지고 우주의 제 궤도에 잘 쌓아주고, 이게 기존의 우주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발사된 위성을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지, 그리고 또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달에 있는 뭐 희귀 광석을 갖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산업이 발전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우주 산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매출 이런 거보다 향후의 매출은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대한 궁금증도 아우러져서 스페이스X의 상장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 폴리실리콘을 공급한다는 소식으로 OCI 홀딩스는 10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게 단순 테마인지 아니면 진짜 구조적 수혜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AI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스페이스X에 OCI 홀딩스가 뭐 납품을 할 거다,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을 맺기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다. 아무도 모릅니다. 김승현 회장님 정도만 알고 계시겠죠? 아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납품을 한다고 해도 지금 우주에 데이터 센터 짓기까지는 험난한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험난한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냐면, 첫 번째는 방사능입니다. 우주에서는 방사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방사능을 견딜 수 있는 CPU, 방사능을 견딜 수 있는 GPU, 방사능을 견딜 수 있는 HBM, 이런 것들 아직까지 테스트 통과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는 생각보다 태양광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근데 또 태양광이 센 만큼 또 굉장히 춥습니다. 반대편은. 그러면 그런 냉각 문제, 냉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험난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OCI 홀딩스의 급등을 폴리실리콘 계약 이거 하나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 AI 산업 관점으로 눈을 돌리면 지금 AI 산업에서는 3대 병목이 있습니다. 메모리, 스토리지, 전력이고요. 전력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체 연료 전지라는 이런 블룸 에너지가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양광입니다. 즉, 태양광이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폴리실리콘 가격도 싸졌고요. 모듈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좋은 에너지원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솔루션이 미국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미국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시장을 또 꽉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하나솔루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OCI 홀딩스가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스페이스X 이유도 있겠지만 AI 산업발 전력 부족도 굉장히 큰 몫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 SDI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삼성 SDI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가 뭘까? ESS 배터리, 즉 태양광 발전소를 짓게 되면 그 옆에 ESS 배터리를 붙여서 태양광 발전소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진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맞물려 있습니다. OCI 홀딩스 외에도 스페이스X 상장으로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한국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이번 상장으로 인해 수혜를 볼 섹터, 그리고 주목해야 할 종목은 어디인가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산업을 볼 때는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로 구분합니다. 올드 스페이스는 정부 주도의 우주 산업을 올드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정부 주도 멀지 않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 누가 만들었죠? 나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 산업과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산업으로 분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올드 스페이스 산업을 잘 뜯어보면, 아르테미스 2호를 잘 뜯어보면 그 몸체는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몸체. 보잉이 만들었습니다. 보잉. 그리고 옆에 있는 부스터는 L3 해리어라는 회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리온이라는 우주 달 탐사선은 로키드 마틴이 만들었습니다. 즉 그렇다면 우주 산업이 뜨면 뜰수록 같이 뜨는 사람은 방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드 스페이스 관점에서 가장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종목은 방산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산이라는 게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한국 방산도 우주 산업을 하겠죠, 언젠가는. 그렇지만 지금은 보잉, 로키드 마틴 이런 회사들이 우주 산업도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미국 방산 산업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위성 발사 단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도 위성 발사하고 싶어요. 제 개인 위성, 제 개인 위성을 발사해서 제 개인 정보를 아니면 개인 통신을 이런 쪽으로 쓰고 싶은데요. 결국은 모든 기업들, 웬만한 기업들이 과거에는 정보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정보를 군사 위성을 통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업 위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업 위성, 그리고 또 우주의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지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입니다. 위성, 통신, 안테나, 즉 스타링크와 같은 어떻게 본다면 적외도 위성 통신망이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안테나, 지상국 장비, 통신 모듈, RF 부품 수요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뭐 한화 시스템이나 세트렉 아이처럼 뭐 위성 제조, 관측 기업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위성, 뭐 OCI 홀딩스 여쭤보셨던 것처럼 위성들은 대부분 다 전지가 들어가 있고요. 2차 전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태양광으로 2차 전지를 충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성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태양광과 같은 전력과 관련된 영역이 훨씬 더 확장될 거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잠깐! 국무고항 김종수 대표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2번 깡통 끝에 1년 만에 13억 번 비결, 절대 잃지 않는 주식 단기 매매 특강을 무료로 엽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최근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재사용 로켓 회수에 성공하며 머스크 대 베이조스의 우주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 이 경쟁이 투자자에게 어떤 기회로 이어질까요? 제가 진짜 우스갯소리로 이 방송 준비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스페이스X 상장하면 아마존 사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진짜 세미나 가서 드렸었어요. 예, 진짜로 제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 들으신 분 많이 계실 거고요. 혹여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인증될 수 있어서 너무나 뿌듯할 텐데요. 제가 히스토리를 좀 찾아봤어요. 제프 베조스의 히스토리를 찾아봤더니 제프 베조스도 일론 머스크 못지않은 창업자, 창업 갑부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프 베조스는 일론 머스크 따라쟁이 같아요. 일론 머스크 따라쟁이. 일론 머스크가 요트 사니까 제프 베조스도 요트 사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블루 오리진이라는 비상장 우주 기업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가만히 옆에서 뜯어보니까 스페이스X가 발사하는 위성이 대략 한 4,000개, 5,000개 정도인데 블루 오리진에서도 1,000개, 2,000개 정도의 위성을 발사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에서 스페이스X를 바라볼 때 가장 아쉬운 게 뭘까요? 가장 갖고 싶은 거. 스타링크.
스타링크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존이 글로벌 스타라는 그런 스타링크와 비슷한 위성 통신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을 M&A로 그 매수를 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국은 가만히 뜯어보면은 미국은 참 희한한 나라인 것 같아요. 독점을 허용하지 않아요. 독점을. 자, 스타링크가 지금 대부분의 위성 통신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프 베조스도 나도 하겠다. 그리고 발사체 시장 독점하고 있으니까 제프 베조스 나도 하겠다. 결국은 이게요,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즉 어느 한 기업이 독점을 해버리게 되면 가격 경쟁률이라든지 가격 결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게 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저는 제프 베조스 누가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기술력인지 저도 문과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의 경쟁 구도가 된다면 우주 산업은 더 싸지고 더 효율적으로 되고 더 우리 머리 위에 위성들이 쫙쫙쫙 갖춰져서 좀 더 원활한 위성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쟁이 커질수록 수혜를 보는 인프라 기업한테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누가 승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블루 오리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스페이스X의 독주, 스타링크의 독주를 미국 정부가 가만히 냅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존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아직 비상장이라 일반 투자자가 직접 살 수 없는데 일부 ETF에는 이미 편입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장 전에 미리 올라탈 수 있는 방법, 어떤 ETF로 가능할까요? 참고로 미국에 있는 ETF 중에서 스페이스X 지분을 갖고 있는, 아니면 스페이스X가 예를 들어 구글처럼 스페이스X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한국에 있는 우주 테크 액티브 ETF도 그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비중을 높여서 좀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ETF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ETF는 어찌됐건 비상장 기업이고 한국에는 비상장 기업을 포함할 수가 없어요, ETF에. 그렇기 때문에 상장했을 때 재빠르게 편입하겠다. 그래서 편입 방법론에 방점을 둬서 그 ETF를 홍보하고 있는, 마케팅하고 있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스페이스X가 상장된다면 물론 지분 가치 때문에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스페이스X 사면 되지 뭐하러 지분 갖고 있는 회사를 살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마이너스 요인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는 스페이스X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라는 말이 그 기업을 투자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업 주가 좀 보고 네가 상장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판단하겠다, 이걸 보수적이라고 표현을 드린 건데요. 그런 투자자분이라면 나스닥 100 ETF를 사시면 됩니다. 아마 나스닥 100에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하게 된다면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나스닥 100 ETF를 사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정말 스페이스X가 대박 날 것 같아, 정말 너무 좋아, 미치겠어, 이런 분들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사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에코스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원래 에코스타라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위성 통신을 했던 회사예요. 주파수를 갖고 있는. 근데 스페이스X가 그 주파수를 사기 위해서, 그 주파수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기 위해서 그 회사를 통째로 그 회사 인수하면서 스페이스X 지분을 줬거든요. 스페이스X 지분을 주고 그 회사의 그 주파수권을 사갖고 오는 그런 M&A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회사를 통해서 지분 가치의 상승, 즉 스페이스의 상승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야 나 그거 잘 모르겠어, 그냥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서 가장 빠르게 들어오는 ETF를 살래, 그러면은 우주 테크 ETF 같은 경우는 상장 후 이틀 내에 스페이스X를 편입하겠다라고 방법론에 적혀 있으니까 그런 ETF를 통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침은 변동성은 굉장히 클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상장 직후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또 최근에는 조정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주라는 산업은 아직까지 실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단계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그 변동성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 ETF를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ETF가 상장되어 있고 그 ETF마다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ETF마다 숨겨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통해서 시장을 접근해 보는 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나올 슈퍼 ISA, 국민성장 IS 같은 경우에도 ETF를 통해서 아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 저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AI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음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또 그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해보신다면 글쎄요, 수익률도 좋고 AI 산업이 어떻게 커가는지도 옆에서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